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라인 예다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됐고요. 미얀마에서 2011년도에 12년도쯤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로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언어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한류가 제일 세계에 퍼져나갔던 시기였고, 한국어를 그때부터 대학교에 4년 정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4년이 끝나고 한국어를 통해서 제가 가이드 자격증을 땄어요. 따고 한국 분들이 미얀마에 놀러 오실 때 가이드 일을 했었는데 1년 정도 시간을 가졌다가 한국 유학 생활을 준비를 했었어요. 원래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근데도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1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학교를 골랐는데, 고등학교 고1 때쯤에 봤던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예요. 그래서 그때 드라마를 봤었는데 거기 학교를 가자 해서 검색을 했는데 하필이면 계명대학교에서 제 성적을 받아주었고 장학금을 거기서 탔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여기 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년 반, 3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쯤에 관광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잠시 쉬었다가 박사 과정을 이제 다니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제 막 박사 과정을 다니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미얀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학업을 잠시 마치고 이렇게 미얀마에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현재 미얀마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얘기하자면은 쿠데타가 2021년 2월 1일날부터 계속 일어났었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데이터가 아예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벌써 3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이 한 700명 넘게 여태까지만 해도 많이 죽어 사망했었고, 그중에 미성년자, 특히 6살, 7살 애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와 같이 대학생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합쳐보면은 700명에서 800명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랑도 한 이틀에 한 번씩만 연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무 쪽에서는 이제 인터넷을 차단해 놓으면서 밤에 시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잡혀가거나, 그리고 시위를 이끄는 사람들을 낮에 잡혀가서 다음날에 시신으로 돌려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계속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쉽게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간섭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기에 너무나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쿠데타가 처음 시작할 때 2월 달쯤에는 특히 양공이나 만들레이 같은 미얀마의 큰 도시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지금은 양공보다는 외곽 쪽에 작은 도시나 사람들이 별로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으로 주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점점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시에도 지금 군부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지금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시위를 하거나 자기의 목소리를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일 이상하고 너무 황당한 일은 시위하는 모습이나 글이나 사진들을 올린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고소를 했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밤마다 텔레비 자기들만의 그 방송국 몇 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알려지면서 다음날에 잡혀가는 상황들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미얀마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특히 이번 민주주의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은 대부분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을 잡혀가면서 다음날에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일을 무시하고 계속 시위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쿠데타에 있어서 미얀마의 정치적인 배경을 다시 알아보자면은 2021년에 일어났던 쿠데타가 3차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정부와 반대로
지금 NLD라고 불려져 있는 그 당에서 압승을 80%로 압승을 했었는데 그거를 물류로 하고 국가 고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님한테 가택 감금을 시키면서 60년 넘게 자기들만의 권력을 가지면서 계속 지배를 해왔는데 그러다가 1988년도에 다시 양곤에 있는 공대 대학생들로 시작을 해서 다시 쿠데타는 아닌데 민주주의를 외치는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운동을 시작을 해서 대학생들을 아예 잡혀갔고 그리고 10,000명 넘는 사람들은 실종을 하고 2,000명 넘는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10년쯤에 군부에서 운영하는 USPT라고 군부 관련된 정부에서 2015년까지 권력을 잡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여사분이 이제 가택 감금이 풀려나면서 다시 선거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2015년에 시민들의 인정을 받아서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5년 동안 많이 늦어져 있었던 미얀마의 사회 문제나 미얀마가 한 몇십 년 넘게 늦어 있었던 상황이 5년 안에 많이 발전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미얀마 시민들이 민주화에 있어 어떤 일들은 벌어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민주화의 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서 5년이 끝나 선거가 2020년 작년 11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대구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를 하기 전 한 달 전에 한국에서 미리 선거 투표를 받았고 그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투표 결과까지 합치면서 90% 이상이 이번 선거에도 또 압승을 했었고 NLD 정부가 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도 생각 못했던 2021년 2월 2일 날에 이번에 선거가 무료로 하고 또 이번 선거가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20%밖에 안 되는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나라의 비상사태라고 입장을 발표를 하고 쿠데타를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3월달 이제쯤 되는 그때쯤에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면서 총으로 쏘고 밤에서는 시위를 이끄는 사람들한테 잡혀가거나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행동들이 계속 시작이 되면서 근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계속 손을 내밀만 주면서 기부를 하거나 미얀마의 상황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알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외교 간에 있어서도 많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얀마에도 한국에도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와 있는데 특히 대구 지역이랑 서울에 이 큰 지역 두 개에서는 많은 민주화 운동을 많은 한국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뉴스나 기사나 언론으로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또는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줘서 올려주고 있고 외국에 나와 있는 저희 같은 유학생들은 그런 정보가 있을 때마다 SNS나 인스타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진이나 뉴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거기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너무 감동적이라고 항상 문자가 와요.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나 큰 감동을 하고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달해달라고 항상 문자가 오는데 그때마다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희망이라도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일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서 검색을 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바를 하는데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대화에 참여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다가 예전에 정치 얘기나 한국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서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를 시청을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운동이 얼마나 심하게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이렇게 피눈물이 많이 흘렸는지 접하게 되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지금 한국 분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랑 미얀마는 이제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언론적으로도 발전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한편에 미얀마에서는 지금은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영상에서 봤는데 그 관주를 도로를 막고 막 사람들이랑 접촉을 못하게 하고 정보나 이런 것들이 퍼져 못하게 만들면서 다른 자기들 방송에서는 다른 내용을 방송을 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미얀마도 똑같이 그 과정을 지금 밟히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2021년이라서 아무리 이게 헛소문을 내고 안 좋게 소문을 낸다 해도 지금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권력에 너무 미친 몇 명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빼앗가는지 그 영상들을 봤는데 제 기억에 남은 거는 그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반대편으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는 3명을 죽이려고 식당에 모여서 대통령이 불렀다고 식당에 와 있으라고 하는데 대통령에서 여기 암살한다고 결재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여기 소식이 오기 전에 이쪽이 시작이 되어서 한편에 암살될 뻔했던 3분의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을 모셨던 그 비서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비서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는 것도 모르고 연락이 안 돼서 출근을 했는데 퇴근을 안 한다고 언제 올지 몰라서 동료분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은 밖에서 뭐 업무 중이라고 했는데 그 대답을 하시는 동료분이 그 죽었던 비서분의 피를 닦으면서 통화를 했다고 그렇게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많이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자기만의 권력을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건지 미얀마에서도 보면은 지금 뭐 7살짜리, 9살짜리 아기를 잃어가면서도 부모들이 맨날 울고 자기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들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민주화 때문에 많이 발전이 되었고 좋은 환경이나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도 쉽게 이어졌던 거 아니었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얀마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와 있으면서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뉴스나 사진들을 접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여기서 밥 먹으면은 죄책감이 들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면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마디나 이렇게 사진 한 장만 올라와도 너무나 감동적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을 해주고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지지를 많이 더 해주면 한줄기의 빛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